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그네슘과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데 사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그네슘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거의 다 마그네슘을 먹더라고요. 근육이 자주 떨린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이런 증상 때문에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막상 몇 달을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식사와 함께 먹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근육 이완, 신경 전달, 에너지 생성, 뼈 건강, 혈압 조절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체내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흡수를 돕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마그네슘과 정말 잘 맞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잘 사용되려면 비타민 D도 충분해야 하고요. 이 둘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류 같은 음식들이 비타민 D가 풍부하죠.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을 때 항상 구운 연어 한 조각과 함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흡수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줘요. 바나나, 닭가슴살, 감자, 병아리콩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바나나는 마그네슘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아침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신다면 바나나 하나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 좋은 궁합은 칼슘이에요. 많은 분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너무 많은 양의 칼슘을 한 번에 먹으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비율로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서로의 흡수를 도와줘요. 이상적인 비율은 칼슘 대 마그네슘이 2대 1 정도예요.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적당히 드시면서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요구르트 한 컵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죠. 다만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신다면 마그네슘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단백질은 마그네슘의 운반을 도와줘요.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저녁 식사로 구운 생선이나 두부찌개를 드시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장 건강이 좋아야 마그네슘 흡수도 잘 되거든요.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음식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나 된장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김치를 매일 먹으니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셈이죠. 여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원래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면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일곱 번째는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초록색 잎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채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량이 늘어나죠. 특히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함량이 높아요. 여덟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현미로 바꾸고 마그네슘 영양제까지 드시니까 밤에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건강한 지방도 많아서 마그네슘 흡수에 도움이 돼요.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를 돕거든요. 아침에 아보카도, 토스트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열 번째는 다크 초콜릿이에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한 조각 정도의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 보충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죠.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마그네슘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마그네슘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도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식사 중이나 식후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음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까지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신다면 적어도 전후 2~3시간은 탄산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 친구 중 한 분이 마그네슘을 열심히 먹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길래 여쭤봤더니 매 끼니마다 콜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음료를 끊고 나니까 몇 주 만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고 근육 경련도 줄어들었대요. 두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이에요. 커피나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 영양제와 동시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마그네슘은 아침이나 저녁에 드시고 커피는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을 자주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받고 또 소변으로도 많이 배출돼요. 특히 과음을 하시면 장 점막이 손상돼서 영양소 흡수 자체가 어려워져요. 저녁 식사 때 소주나 맥주를 드시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예요.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짠 음식을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정제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이에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케이크, 쿠키, 사탕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좋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고용량 아연 보충제예요. 아연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고용량으로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두 미네랄이 흡수될 때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아연 보충제를 드신다면 마그네슘과는 시간을 두고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아연, 저녁에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요. 일곱 번째는 철분 보충제예요. 철분도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흡수 경로가 비슷해서 동시에 먹으면 서로 방해를 해요. 특히 고용량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는 제산제예요.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때문에 제산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잖아요. 마그네슘이 흡수되려면 적당한 위산이 필요한데 제산제를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제산제를 드셔야 한다면 마그네슘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홉 번째는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예요. 앞에서 적당한 칼슘은 괜찮다고 했지만 한 번에 500mg 이상의 고용량 칼슘을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그네슘과는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일부 항생제예요. 특정 항생제들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항생제를 처방받으셨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마그네슘 영양제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꼭 여쭤보세요. 11번째는 시금치와 건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예요. 앞에서 시금치가 마그네슘이 많다고 했는데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동시에 옥살산도 많거든요. 옥살산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시금치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빠져나가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는 게 마그네슘 흡수에는 더 좋아요. 12번째는 과도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정제되지 않은 밀기울 같은 걸 과도하게 드시면 그래요.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 영양제는 보통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녁 식사로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고 식후 1시간쯤 뒤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좋아요. 만약 아침에 드신다면 커피와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 식사로 통곡물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드시고 바나나를 곁들인 다음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율이 좋아요.
커피는 그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거예요. 물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이 가장 좋아요. 식단 구성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하루 3끼 식사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넣으세요. 아침에는 통곡물과 견과류, 점심에는 잎채소와 생선, 저녁에는 콩류와 두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영양제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최대한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마그네슘을 더 빨리 소모시켜요. 주 1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마그네슘 영양제와는 다른 날에 드세요. 술을 드신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점심에는 오메가3, 저녁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서로 방해하지 않아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로 통곡물 토스트와 아보카도, 계란을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드시고요. 점심에는 시금치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을 드시고 저녁에는 연어구이나 두부찌개를 드신 후 마그네슘을 드세요. 커피는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한 잔, 오후에 한 잔만 드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몇 달 만에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대요. 또 다른 분은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 2주 정도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매일 저녁마다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술을 끊고 나니까 3주 차부터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게 거의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하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마그네슘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서 마그네슘도 함께 챙기세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활동이 줄어들고 햇빛을 덜 받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활용도도 떨어지니까 겨울에는 비타민 D 보충에 특히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운동할 때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운동 후에는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마그네슘 영양제는 운동 직후보다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마그네슘 소모가 크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마그네슘이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평소보다 마그네슘 섭취에 더 신경 쓰시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돼요. 일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뇨제를 드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당뇨약 중에도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혈압약이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흡수나 배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해서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한지 얼마나 드시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 종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약국에 가면 여러 종류의 마그네슘이 있잖아요.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에 좋지만 흡수율이 낮아요.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괜찮은 편이고요.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흡수율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킬레이트 마그네슘도 흡수율이 높은 편이에요. 자신의 증상과 목적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용량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주 피곤하고 근육이 떨리거나 경련이 일어나고 눈꺼풀이 자주 떨리고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고 불면증이 있고 편두통이 자주 오고 변비가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있다면 마그네슘 보충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이 만능은 아니에요.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신장이 마그네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 중에는 마그네슘 필요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적절한 용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고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마그네슘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D,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고 적당한 단백질과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하세요. 견과류, 잎채소, 통곡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고요. 반대로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용량 칼슘이나 철분, 아연 보충제는 마그네슘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여러 영양제를 드신다면 타이밍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그네슘 영양제는 보통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고요. 효과를 느끼려면 최소 몇 주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영양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시면 마그네슘의 효과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먼저 탄산음료 줄이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저녁 식사 메뉴에 생선이나 두부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고 마그네슘을 제대로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밤에 잠을 푹 자게 되고 다리 쥐가 사라지고 눈꺼풀 떨림도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피로가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시고 만약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몸은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기본 원칙들을 지키시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그네슘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방해하는 음식들은 피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드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